자, 주식의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트럼프가 뭐 했죠? 그렇죠. 이란 핵 협정 뭐 했습니까? 파기했죠. 기가 막히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 핵 협상 파기로. 이란 핵 협상이 파기됐어요.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사회과학적 시각에서는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총체론적 관점이랑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혀 뭐 한 것 같지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뭐 하더라 알고 보면 상관이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보는 시각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란 핵협상 누가 파기시켰습니까 이번에? 자, 여러분 보셔야 돼요. 똑같은 트럼프가 한 손에 이란에다가는 핵협정을 파기시키고, 이란 핵협정 똑같은 거예요. 6개국이 합의한 겁니다. 이란 핵 만들지 않는 대신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게 바로 이란 핵협정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거는 파기시키면서 거꾸로 북한에다가는 핵협정을 제안하고 들어가고 있죠. 이 양손의 떡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란 핵협정 100% 파기된다고 그랬죠, 트럼프가. 그리고 그 트럼프가 파기한 바로 이란 핵협정이 한반도에는 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정은 성공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왜 하게 되느냐? 자, 핵협정을 뭐 했습니까? 실제로 2015년 10월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 정상하고, 이때 오바마가 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한 거지만, 그래서 러시아 외무대표와 유럽의 대표와 이란이 핵협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 더 이상 뭐 만들지 않을 거니까 핵 안 만들 테니까 경제 제재 풀도록 한 거죠. 지금과 아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서 뭐가 됐습니까? 이걸 뭐 했죠? 엎어버렸어요. 자, 엎어버렸더니 국내 여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더니 트럼프가 당당 나와서 우리 이란 핵협정 안 할 거라 그러니까 국내 여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핵합의 파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핵합의 파기했으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두 가지 여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 이란에다가도 엄격한 핵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북한에다가는 더 엄격한 핵 조건을 걸 거라는 여론이 등장하죠.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여론이죠. 오케이? 그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하고 트럼프가, 오바마가 이란하고 핵협정을 합의를 했다. 틀이 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매우 미약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에 불만을 품고 더 강력한 제재 조건을 포함을 해서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협정 협상도 굉장히 강력한 요구 조건을 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도 이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핵협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갑니다. 오늘은 여러분 강의 어려운 강의예요. 오케이? 재밌고 즐거운 강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건 훨씬 더 시리어스합니다. Sometimes serious. 오케이? 자, 그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쫓아가 보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파악합니다. 뭐냐? 모든 일에는 경제적 동인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아무거나 한번 가볼까요? 전쟁, 경제적 동인 없는 전쟁이 있나요? 굉장히 드뭅니다. 가장 경제적 동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이 전쟁만큼은 진짜 경제적 동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쟁이 있어요. 다른 전쟁은 대부분 다 경제적 동인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 이라크 왜 쳐들어갔어요? 후세인 기분 나빠서? 아니죠. 왜요? 본질적으로 그 베이스에는 석유가 깔려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임진왜란 왜 발생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요육, 이런 걸로 설명하죠. 진짜 본질적 경제적 요익은 뭐예요? 이 당시에 세계 은매매 구조를 이해하셔야죠. 포르투갈은 은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은을 반출해 나갑니다. 하여튼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요인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전쟁. 6.25. 그죠? 우리 남북 간에 전쟁했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할 때 경제적 동인으로 설명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남북전쟁을 이데올로기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 베트남 전쟁도 경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쟁이에요. 왜? 그게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말할 때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생존경제라 15분만 찍으면 되는 건데 2시간 찍을 것 같다 느낌이. 어쨌든 재밌으시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한번 가보시면 트럼프하고 미국이 협상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근데 모든 신문 기사의 분석을 보라고요. 경제적 분석이 없잖아요. 전부 다 무슨 분석밖에 없습니까? 정치적 분석밖에 없죠. 경제적 동인이 없이 이게 움직이는가에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나왔지만 클린턴이 여러분 선거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뭐다? 경제다. 엄청 파워풀했죠.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거 볼게요. 트럼프 이 친구 엄청난 친구죠. 뭐라 표현했습니까? 세계가 지구 온난화가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엄청났잖아요. 그런 일 없다, 사기다. 중국이 만든 자작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무슨 소리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마크롱 뭐라 표현합니까? 프랑스로 이민 오라 그러죠. 왜 거기서 사냐? 그 다음 뭐라 표현, 교황은 뭐래요? 인간이 저만큼 어리석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이 모든 경제적 변화 원인을 이란하고 하면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기후변화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그건 누가 만든 거라고 그럽니까? 중국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얘기하죠. 자, 정답. 트럼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트럼프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강의 들으셨어요? 트럼프가 여러분 제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선거에서 승리한다? 어떤 조건을 취한다?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 선거에서는 러스트벨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다음부터 맨날 그 얘기 나오죠. 러스트벨트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반이민 정책을 실제로 할 것이다. 자, 트럼프의 정책을 보셔야죠. 트럼프의 기후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정책 뭐냐면 미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이에요. 포드 아메리카. 당연하죠. 미국 제일주의. 자, 미국 트럼프는요. 우리 아주 생각해 봅니다. 실리콘밸리는 다 누구 좋아해요? 오바마예요, 트럼프예요? 당연하죠. 실리콘밸리는 전부 다 누구 찍었습니까? 클린턴 찍었습니다.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꾸로 트럼프는 누가 찍죠? 전통 석유화학 산업이죠. 그거부터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석탄, 석유, 천연가, 셀가스 등 화석 원료 자원, 전통 에너지 자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오바마가 만든 환경부 장관입니다. 자, 이 환경부 장관 뭐하냐? 청정 에너지 개발에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오바마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들어서죠. 자,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우리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여러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 보시겠지만 미국 석유 텍사스 주지사를 갖다 씁니다. 텍사스가 바로 뭐 가스 캐는 곳입니까? 셰일가스 캐고 석유 왕창 캐는 곳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에너지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저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바마 때 에너지 장관 누구였어요? 청정 에너지 개발하는 책임자였어요. 트럼프 때 에너지 장관이 누구예요? 텍사스 석유 캐는 곳의 주지사예요. 그럼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이해해야 되죠. 자, 그럼 트럼프가 저렇게만 뽑았을까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잘렸죠. 우리 뭐 온건판이 어쩌고 나왔지만 이 사람 엑슨모빌 CEO예요. 우린 저거엔 주목을 안 해요. 본질을 보셔야죠. 틸러슨이 엑슨모빌 뭐다? CEO예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환경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더 영향을 주는 게 우리로 치면 내무부 장관이에요. 거기다 누구를 앉혔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다? 화석 에너지 옹호론자를 앉히죠. 이 사람 뭐냐? 보세요. 환경부 장관에 트럼프가 누구를 앉혔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대온 환경회의론자를 환경부 장관에 앉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죠? 트럼프가 뭐예요? 부동산 업자예요. 건설업자예요. 환경부 장관에 누구를 앉히겠어요? 이 진용이 짜여져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주라고 그랬죠, 제가? 오클라호마, 여긴 몬테나. 그 다음에 앞에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텍사스. 자, 주로 한번 쫓아가 볼게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오리건, 하와이, 버먼트, 캘리포니아, 뉴욕주. 이건 뭘까요? 자, 이건 오바마 시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바마 시절에는요, 여러분 뭐 했다? 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 펴나갔죠. 그럼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럼 각 주정부가 있겠죠. 각 주정부에서도 청정 에너지 개발 정책에 앞장서서 주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기도라 그러면 경기도 주지사가 앞장서서 주법을 개정해요.
야, 우리 경기도주는 이렇게 환경 정책을 쓰겠다고 주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리건주와 하와이주는 모든 에너지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버먼트주는 75%, 캘리포니아, 뉴욕주 2.50%.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주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맞추셔야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학은 무슨 학이다? 그렇죠. 모든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다. 맞추셔야죠. 정답 맞추시면 제가 뭐 하려고 참았어요. 자,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게 정치 경제학의 힘이에요. 저 주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럼요. 100% 민주당 승리한 주예요. 그래서 이 주들은 바로 민주당 승리한 주예요. 파란 색깔은.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떨어져 있죠. 가장 반대로 보시면 되죠. 여기는 천연가스주고 여긴 관광주예요. 여긴 민주당, 여긴 공화당. 딱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이제 볼 것도 없죠. 노스코다, 텍사스, 몬태나, 오토말라 공통점 뭐겠습니까? 이제 감 잡으시겠습니까? 전부 어디가 승리한 주다? 전부 다 공화당이 승리한 주예요. 자,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해가겠습니까? 호남당 있고 영남당이 있잖아요. 영남당이 승리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반영남 정책을 쓴다고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친영남 정책이 나오고요. 호남을 지지로 기반을 하면 친호남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재선해야 되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 왜 합니까? 이민이 진짜 싫어서 아마 싫기도 하겠죠. 근데 왜? 반이민 정책을 해야지만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미국 대선의 핵심인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반이민 정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나왔네. 이 제목 치면 안 돼. 여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뭐다? 미국의 저기서 시외가스가 나옵니다. 저기서 시외가스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남부, 여기는 누구의 텃밭이죠? 공화당의 텃밭이죠?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벨트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전에 얘기했던? 그럼요. 트럼프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쳐보겠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남의 조직표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이루어야죠. 선거의 승리 기반이죠. 포인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똑같이 그걸 적용해 갑시다. 트럼프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선거에 승리하죠? 그죠? 미국 전통 공화당 지지층인 남부의 지지 기반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눈치채셨습니까? 뭐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셰일가스 개발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셰일가스 개발하는 게 트럼프의 정치적,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금방 감 잡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미국 셰일가스를 갖다 개발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됐습니까? 원래 러스트벨트, 원래는 어디가 이겼던 주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번에 누가 이겼습니까? 공화당이 이기면서 엎어진 주죠. 엎어진 주예요. 자, 여기서 셰일가스가 나와요, 여러분. 그잖아요. 무슨 정책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 해야 돼요. 무슨 무역 해야 돼요? 보호무역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가스 파야 돼요? 셰일가스 파야 돼요. 그래야 트럼프는 재선합니다. 그래야 김정은하고 맺은 핵폐기 협정도 유효화돼서 지속될 수 있겠죠. 우리 갑자기 다 트럼프 편이 됐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셰일가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지금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셰일가스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갖다 뭐라 그런다? 셰일밴드라고 그러죠. 셰일밴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셰일밴드가 뭡니까? 바로 뭐가 돼야 됐습니까? 50불과 60불이 된다는 거죠. 왜? 셰일가스의 원가가 50불이에요. 그래서 50불 미만 되면 셰일가스는 팔 수 있다, 못 판다? 못 파겠죠. 그죠? 손해가 나니까. 근데 50불만 되면 셰일가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걸 리그수라고 그러는데. 근데 셰일가스는 여러분 어때요? 석유하고 다르게 무진장 매장량이 많죠. 그러니까 50불만 넘으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유전은 개발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과 시간과 비용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금방 유정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됐죠? 그래서 유가가 한번 오르면 끊임없이 올라가죠. 하지만 시행가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동하고 있다 멈춘 거죠. 그죠? 초기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50분만 올라가면 바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전부 다시 실추할 수 있죠. 그럼 공급이 오래 걸립니까? 공급되는데 금방 공급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60달러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유가가. 이해가 있습니까? 그게 시외가스 박스 라인이라는 거야. 옛날엔 유가가 100불, 200불 갔단 말이에요. 시외가스 없기 전에는. 왜? 유가가 올라도 유전을 개발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00불, 120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 50불만 넘으면 시외가스가 뚜껑을 다시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확 쏟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 봅시다. 시외가스는 몇 불이 되면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50불. 자, 아까 제가 누구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주인공이 누구예요? 정은이 말고, 정은이 주인공 충분히 했잖아요. 누가 됐어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 트럼프. 그럼 트럼프는 유가를 얼마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요. 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텍사스예요. 여기서 시외가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쓰듯이 나오는 거죠. 이걸 돌려야 돼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강의 제목이? 이란 핵협정 파기가 뭘 갖고 온다? 한반도에 봄을 갖고 온다. 왜? 세계는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뷰티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자, 2015년 유가가 올랐습니까? 2년 전 기억나시죠? 유가가 우리 예전에 막 130, 140을 갔었죠. 저 장면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된다. 둘이 주고받을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100% 그렇게 결정을 담깁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안 재밌으셨습니까? 엄청 재밌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2년 만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요, 여러분,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책 한 권만 읽으시면 어디 가시더라도 밤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깊이를 놓치지 않는 열심히 쓴 책입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